네, 이어서 특허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허권은 특정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업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영업적으로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특허권은 그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 발명이 뭐냐? 발명은 우리 특허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가 다 특허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 발명으로서의 그 정도가 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발명에 대해서 특허가 주어지는데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컨텐츠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상 이용 가능성, 또 신규성, 진보성 이런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특허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신규성이란 것은 새롭다는 거죠. 진보성이란 것은 종전 기술보다 진보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작권에서는 왜 창작성을 요건으로 했는데 이 특허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건으로 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법에서는 비록 기존에 어떤 작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저작권을 준다는 것이죠. 이미 똑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창작성이란 것은 베끼지 않으면 된다. 남의 것을 안 베끼면 된다. 반드시 새로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문화는 비록 똑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언가 창작 활동을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모방하지 않고 창작 행위를 하는 그 행위 자체로서 문화는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똑같은 작품이 이미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독자적인 정신 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 문화는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이죠. 산업재산권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발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명의 존재를 모르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발명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미 똑같은 발명이 이미 특허를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저 발명을 베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특허권을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또다시 발명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 중복 투자되는 거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동일한 발명을 각자 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죠. 산업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에서는 창작성이 아니라 즉 남의 것을 안 베낀 것 갖고서는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보성, 새롭긴 한데 종전 기술보다 더 못해요. 작용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도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새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종전 기술보다 진보된 기술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특허와 또 저작권을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신화는 역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면 특허, 고도하지 않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것이면 실용신안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 디자인이란 것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안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면 사회에서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어떤 물품, 그것도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물품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적용되는 모양,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물품에 대한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고안이라는 말을 써요. 실용신안에서도
고안이라고 하고요. 디자인도 고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앙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비해서 실용신앙은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고안에 대해서 실용신앙권과 디자인권이 중복해서 설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안이 미적인 과제도 해결하고 기술적인 과제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보기도 좋고 또 이용하기에도 편리해요. 그러면 실용신앙과 디자인 양쪽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두 가지 권리가 중복적으로 이렇게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분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보면은 분무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권총처럼 생겨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액체가 분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형태의 분무기는 없었어요.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대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무기는 우리 파리약, 모의약 같은 거 살포할 때 쓰는 그 분무기가 되게 병에다가 이렇게 대롱을 하나 달아놨는데 그 대롱에다 대고 입으로 이렇게 숨을 확 불어내면은 그 대롱을 통해서 이제 숨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 그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하죠.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싹 불면은 그 부분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밑에 있던 액체가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그 불어내는 숨과 함께 분사가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주 원시적이죠. 그래서 이걸로 파리나 모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 병을 입에 물고서 파리, 모기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그거 몇 번 하다가는 정말 파리가 아니라 제가 먼저 쓰러질 지경이에요. 막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총 손잡이 형태의 분무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아주 편리하죠. 이런 것이 바로 미적 과제와 기술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은 실용신앙과 디자인이 중복해서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표권. 상표권은 이 상표란 것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과 나의 상품을 식별, 즉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나 도형이나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표는 이 상표가 부착됨으로 인해서 나의 상품에 이 상표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표다. 그래서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기호나 문자나 도형이나 어떤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식별력. 이것을 자타상품 식별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타상품, 나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비로소 상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별 기능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그냥 동그라미 표. 동그라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쓰잖아요. 많은 포장지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상품 포장지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한다? 안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표, 이런 동그라미 상표 같은 거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보통 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과표 사과,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과에는 사과라는 명칭을 보통으로 쓰기 때문에 내 사과에만 사과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과와 구별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 이 사과라는 이 상표는 등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과표 컴퓨터, 이건 되겠죠. 컴퓨터를 보통으로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표 컴퓨터는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는 되는 거예요. 사과표 사과, 이건 안 되고 애플표 사과,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부착됨으로 인해서 나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이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아도 상표만 보면은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 그리고 뜯어보면은 어떤 제품이 나오겠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는
나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고, 아울러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품질 또는 어떤 원료 또는 성분, 이런 것들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새우깡이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과자를 한 봉지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농심에서 나온 과자다 하고 아는 거죠. 이것은 다른 회사에서 나온 제품과 구별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굳이 우리가 그 포장지를 뜯어보고 먹어보지 않아도 그 상표만 보고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예상할 수가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상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지 않는 표정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주어지지가 않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 상표들, 이런 것은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새우깡 같은 상표가 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새우깡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새우 성분이 들어간 깡 형태의 과자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농심이라는 특정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지칭하는, 다른 과자와 구별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또 새우 성분이 들어간 깡 형태의 과자를 설명하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새우깡이라는 상표, 새우깡은 물론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우깡이라는 것을 어떤 제품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이 상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심 회사가 아닌데 저도 새우깡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우 성분이 들어간 깡 형태의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과자에다가 이 과자는 새우깡입니다 하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농심에서 상표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새우깡이라는 명칭을 식별력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사용이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상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실제 하는 사람의 캐릭터 또는 성명이나 초상을 비롯해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어떤 총체적인 요소들을 이 퍼블리시티권의 구성 요소이고, 그런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그 대중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명이나 얼굴 모습 이런 것을 상품 선전에 사용하게 되면 아주 그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명인들의 그런 아이덴티티, 즉 이름이라든가 또 얼굴 모습이라든가 목소리, 이런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우리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이루고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